네, 아침 일찍부터 와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네요. 음, 네, 좋습니다. 전기설비 과목은 전통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과목입니다. 뭐 전기설비가 전기공학의 전기공학 전공자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보여준다. 뭐 이런 고상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어쨌든 우리 공학과 학생들이 전기설비를 굉장히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한테 제가 하는 이 과목에서 전기설비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뭐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과제를 많이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학생들이. 왜 열심히 하는가 보면 아마 자격증 자격증 때문에 그렇겠죠. 전기기사 자격증에 전기설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뭘 하면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기여하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 기사를 땄을 때 어떤 효과나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런 점을 정확하게 알고 기사 준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호하게 따두면 좋대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냥 그거는 따둬야지 이렇게 이런 생각보다는 기사를 따려면 그 기사를 왜 따며 또 기사 자격증을 어디에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이제 유용한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 자격증을 땄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어디에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사실상 따지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공학과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들이 기사 안 땄냐, 또는 뭐 친척들이 야, 너 기사 자격증은 땄냐, 뭐 이런 이제 압박을 가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자격증 따야지, 자격증 따둬야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고요. 또 집에 전기공학을 전공한 어떤 친척이나 그런 전기 관련 회사에 다니는 분이 계시면은 물어봅니다. 사실상 전기기사는 어, 기사 자격증은 민간 기업이나 어떤 그런 일반 회사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뭐 크게 비중을 주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기사 수당을 줬습니다. 기사 수당을 줬고 기사 자격증 있으면 뭔가 이제 혜택을 줬는데 지금은 어, 한국전력공사 한전이나 그런 데 외에는 기사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한전을 목표로 한다, 또 한전을 희망한다,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좀 구체성 있고 좀 자세하게 그런 개념을 가지면 상당히 좋겠다. 이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우리 강의는 학생들이 뭐 어쨌거나 열심히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달달 볶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스트레스 주고 그런 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제 지금 9시 10분인데 벌써 강의를 들은 사람 숫자가 조회수가 보자. 23명이나 되고 또 아침 일찍 와서 강의 듣는 사람들 댓글을 좀 남겨서 일찍 와서 강의 듣는 사람들 내가 좀 이름 좀 압시다 했더니 댓글을 단 사람도 11명이나 되고 그러네요. 강의를 열심히 들어줘서 전 보기가 좋습니다.
어쨌든 4년 공부를 해서 40년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그 4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근데 제가 좀 당부하는 것은 좀 더 좀 이렇게 디테일했으면 좋겠다. 디테일에 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준비하는 시간, 내가 보내는 이 시간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 유용하게 작용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하고 또 강의 중간에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저기 레포트 게시판에 과제 나갔죠. 네, 과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맨 첫째 주는 전원 출석한 걸로 하고요. 보통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첫 주는 보통 인트로덕션 위주로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수강 신청 뭐 변동도 있고 이러니까 맨 첫째 시간은 보통 이제 전원 출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주는 전원 출석으로 처리를 하고, 둘째 주부터 둘째 주, 셋째 주 지금 과제가 나간 그런 거죠. 자기소개서를 써보라 그랬고, 그다음에 이력서를 써보라 그랬어요. 자기소개서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 상황이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쓰라 그러면 막 문장 자체가 이렇게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게 사현제 국립대 이제 엔지니어링 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글쓰기는 조금 힘든가 보더라고. 그래서 글쓰기는 좀 글 쓰는 방법도 그렇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써보면 어떤 수준인지 좀 나올 수 있고요. 이력서 쓰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이력서가 별로 이렇게 인사 담당자들, 이렇게 밖에 회사 관계자들한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력서는 기본적으로 좀 인사 담당자들이 주목하는 그런 이력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선은 본인들이 이렇게 쓰면 되겠지 하는 생각들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그거 이제 출석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금속관 공사, 금속관 공사할 때 여기가 그림을 보면 여기가 이제 지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금속관이고, 이것이 금속관이면, 그래서 이 분전반으로부터 여기 이 지지하는 여기가 그죠? 이거는 이제 본딩선이고 앵커가 있고, 이런 거리들을 이렇게 다 여기 첫 번째 하고, 그죠? 여기 첫 번째, 그러니까 분전반으로부터 첫 번째 지지점까지 금속관을 지지하는 거죠. 지지하는 것까지가 500mm 이하여야 된다. 여기도 500mm 하고, 지지점과 지지점 사이는 이제 2m 이하여야 된다. 2m 이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50cm죠. 그러면 50cm 이하여야 되고, 이거는 2m 이하여야 된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속관 공사할 때 조영제에 대해서 조영제에다가 이제 금속관을 이렇게 갖다가 조영제에다가 금속관을 붙일 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업을 하는가? 노출 배관의 경우에 그러니까 조영제 벽에다가 이렇게 금속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 배관을 할 경우에, 그죠? 조영제에 대한 배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커플링, 그러니까 이 커플링은 이 금속관하고 금속관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관을 조영제에다가 고정시켜 주는 거죠. 이제 이거는 둥근형으로 이제 노출 박스다. 여기서
노멀 밴드 그죠? 꺾어지고 여기가 이제 스위치 박스, 스위치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노출 배관, 철골에 대한 배관을 할 경우에는 철골, 앵글이잖아요. 철골에다가 이렇게 하고 금속관을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준다. 금속관의 굵기를 선정하는 것 나와 있습니다. 동일 굵기의 절연 전선을 동일한 배관 내에 같은 굵기의 전선을 넣을 경우에 그죠? 그 규격이 다 있습니다. 도체의 단면적이고요. 도체의 단면적. 짝수니까 후광 전선관이죠. 두꺼운 거. 전선관이 두꺼운 겁니다. 두께가 두꺼워. 전선관의 두께가 두꺼운 전선관. 그것이 후광 전선관이죠. 그래서 전선관의 최소 굵기하고 그죠? 도체에 그 전선관에 들어가는 이제 단면적들을 이렇게 표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광 전선관하고 조금 다릅니다. 박광 전선관 이거는 이제 전선관의 두께가 얇아요. 얇은 그런 곳에 들어가는 전선들의 단면적을 표를 보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 전선 본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쭉 해놨고요. 도체 단면적과 전선 본수가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관의 굴곡이 적어서 전선관을 이렇게 꺾는 거죠. 꺾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는 경우가 적다. 그래서 쉽게 전선을 끌어낼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열고 여기 안에 이제 관을 통하는 전선들을 쉽게 끌어낼 수 있는 경우는 48%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8%. 그러니까 그 관 굵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전선이 50% 이상 채우면 안 됩니다. 48% 이하여야 된다. 그죠? 48%. 전선관 내에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절반 이상, 52%는 비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금속관 내에 전선을 여러 가닥을 막 다 집어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선관 안에 전선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52%의 전선관, 금속관 내에 전선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런 공간이 52%는 돼야 된다. 굵기가 다른 절연 전선을 동일 관내에 넣을 경우, 그럴 경우는 32%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같은 전선, 그죠? 같은 굵기, 동일 굵기의 전선을 넣을 때는 48% 이하, 그죠? 또 서로 굵기가 다른 전선을 같은 전선 금속관 속에 넣을 때는 32%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건 잘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접지공사, 전압에 따른 접지공사를 합니다. 접지공사 400V 미만일 경우에는 그 3종 접지를 하고요. 금속관과 부품에 적용시킵니다. 400V 이상일 경우는 특 3종 접지공사를 해주도록 합니다. 금속관의 부품들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고 그림을 보면서 그림이 뭐 실물을 이렇게 잘 그려 해놓지는 않지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이제 해놨네요. 분들 쭉 보시고 금속관 공사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금속관 배관 공사할 때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으로 합성수지관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는 이제 돈이 싸죠. 돈이 싸고 썩지를 않죠. 썩지를 않는다. 그래서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되는 것은 경질 비닐 전선관과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요가 들어가면
잘 휜다는 거예요. 휙휙 잘 휜다. 잘 구부러진다는 거죠. 굉장히. 경질은 잘 안 구부러집니다. 이런 건 이제 경질 비닐 전선관 같은 경우 구부르기 위해서는 열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구부리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 가요 전선관은 열 가하지 않아도 저 혼자 그냥 구부러집니다. 잘 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노출 배관에는 주로 그 벽 밖에다가 벽 밖으로 보이는 그런 전선관으로 사용할 때는 경질 비닐 전선관을 사용을 합니다. 콘크리트 매입용으로는 연질 전선관도 쓰고 가요 전선관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연성 안 타고 뭐 이렇게 이제 아예 안 타야 되죠. 내연성, 불연성, 난연성 이건 뭐 같은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플라스틱 플렉서블 콘듀관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합성 수지관 배선은 내식성이 좋다. 잘 안 썩는다는 거예요. 부식이 되지 않는다. 합성 수지관 배선은 부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을 발산하는 화학 공장의 배선으로 적합하다. 이거 폴리에틸렌관, 그다음에 CD관의 규격에 대해서 표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폴리에틸렌관은 에틸렌을 초고압으로 중합해서 얻어지는 수지, 플라스틱이라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 합성 수지다. 고주파에서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다. 가요성이 풍부하고 이제 구부릴 수 있고 열 가열 없이 스프링 밴드를 사용하여 구부릴 수가 있다. 폴리에틸렌관은 이제 열 가열 없이 그냥 굽혀진다. 컴바인 덕트관, CD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폴리에틸렌관을 많이 사용을 하고 착색이 용이하고 5가지 색상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가요성이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 말을 가요성이 풍부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열가공이나 스프링 밴드들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가공할 수 있어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많이 사용된답니다. 폴리에틸렌관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폴리에틸렌관과 CD관의 호칭은 안지름에 가까운 짝수로 호칭합니다. 관의 규격은 표 3-10으로 하고요. 폴리에틸렌관의 가공 방법은 가공용 스프링 밴드를 전선관에 넣어서 가공을 합니다. CD관은 가공용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공사 예가 그림이 합성 수지관 벽에다가 노출될 때 이런 식으로 스위치 박스로부터 이렇게 여기도 커플링 아까 금속관처럼 커플링이 있고요. 있고 새들로 벽에다가 고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교차되는 지점에는 이런 그 박스 이렇게 넣어주고 경질 비닐관은 두께 2mm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경질 비닐관은 두께가 2mm 이상이다. 사용 전압이 400V 이하 장소 또는 점검이 가능한 은폐 장소, 건조한 장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장소는 1mm도 괜찮다. 사람이 접촉 안 하는 곳에서는 1mm 이상의 조금 얇은 것을 써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이 전선관 속에 전선관 속에 집어넣는 전선 수량은 표 3-11 전선의 수 그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전선과 전선 접속은 금속관 공사에 준한다라고 합니다. 비자성관이기 때문에 금속관 공사처럼 관 내의 전자적 평형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울 경우에 영하의 날씨 되게 추울 경우에는 파열될 수 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추운 장소, 겨울에 그런 곳에는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관로 한 구간에 직각에 가까운 굴곡 3개 이상 만들지 말아야 된다. 예, 이거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구간에 한 구간 내에 관로 한 구간 내에 직각에 가까운 이런 거죠. 이렇게 직각에 가까운 이거를 한 구간 내에 3개 이상 만들지 말아야 된다. 왜 그렇게 하는가? 전선이 잘 안 빠져요. 저 관 속에 저렇게 굴곡을 3개 이상 만들어 버리면 그 관 속에 결국 전선을 이제 뭐 교체할 수도 있고 전선을 꺼낼 수도 있고 전선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 굴곡이 3개 이상 되면 그 전선관 속에 있는 전선을 꺼내고 뭐 당기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3개 이상 만들지 말아야 돼요. 관과 박스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 관 외경의 0.8mm 이상으로 견고하게 접속을 해야 된다. 견고하게 접속을 해야 된다. 지지점 간격은 1.5m 이하. 지지점은 관의 끝, 관단이라고 하는 관 끝이란 말입니다. 관 끝과 관과 박스 접속점, 관 상호 접속점 그런 걸 갖다가 30cm 이내로 해야 된다. 그죠? 0.3m니까 30cm죠. 가는 전선관, 좀 이렇게 가늘한 전선관의 지지점은 80cm에서 1.2m 정도가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오후에 집밥과 같은 굉장히 춥고 그런 온도가 많이 낮아지는 그런 곳에 할 경우에는 12m에서 20m마다 한 개소개씩 신축 커플링을 넣어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신축 커플링을 써줘야지 됩니다. 12에서 20m마다. 이게 이제 막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축 커플링이 이제 대신에 좀 늘어나 주는 거죠. 저것이 신축 커플링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날씨가 추울 경우에 이 합성 수지관이 이제 좀 수축되니까 그 관들이 서로 수축되면 연결 부위는 늘어나 줘야 되죠. 그래서 신축 커플링을 할 때 신축 커플링을 해줘야 됩니다. 금속재 박스,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을 사용할 경우 접지 공사는 금속관 공사에 준한다. 접지는 금속관 공사에 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합성 수지관 공사 여기까지 오늘 진도를 나가고요.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뭐 열정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실 거로 생각을 하고 특별히 뭐 계산할 거, 뭐 이해가 어려운 거 이런 건 없죠. 이렇게 용어만 어렵습니다. 용어만 어렵고 그리고 가끔씩 보면은 법적으로는 이런 설비는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명시는 돼 있지만 실제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공사. 실제로 그 옥내 배선할 때 또는 무슨 우선 내에 배선할 때 사용하는 그런 예자 공사. 예자 그거는 사실 요즘 거의 안 나오고 안 하는 그런 건데 규정은 있죠. 드물게 가끔 또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경우를 또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글과 그림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전기기사 하고 전기기사 시험하고 연결돼서 무슨 이제 대학교 강의니까 무슨 예상 문제를 뽑는다든지 무슨 출제 예상되는 걸 이렇게 찍어준다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옛날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강의실 건물이 전문대였을 때는 그런 걸 해줘도 흉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뭐 4년제 국립대학이니까 그런 학원이나 전문대에서 하는 그런 거는 좀 참도록 하고요. 우리가 공학도답게 공학하는 사람답게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또 기사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복해서 먼저 기초적인 지식은 많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진도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